노화는 인간의 숙명이다. 늙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 일상생활 속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올해 94세인 김할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최근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기초대사량으로 측정하는 체내 연령이 36세로 나왔다. 혈관 연령은 20세였다. 할머니는 키 160cm, 체중 63kg으로 평균적인 체형이지만 그의 생체 나이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것이다. 체질량 지수는 23, 체지방률 25, 근육량은 44kg이다. 건강한 30대 여성의 신체다. 보건소 측은 기계 이상을 의심하고 서너 번 체크했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할머니에게 건강의 비밀을 묻자 아직 100살도 안 됐다면서 웃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들으며 체조하고 낮에는 재봉틀에서 손을 움직이며 인형을 만들거나 옷을 리폼한다. 몸을 움직이지 않을 때엔 글씨가 빼곡한 잡지를 읽는다. 엘리베이터는 안 타고 계단을 걸어 다닌다. 매일 고기 생선 같은 단백질을 섭취한다. 튀김은 싫어하지만 야채 과일을 좋아한다. 밤 11시쯤 자는데 그 직전 목욕하면서 물속에서 발차기를 100회씩 한다. 할머니가 혼자 사는 임대 아파트엔 먼지 하나 없다. 할머니는 매일 혼자 새끼 식사를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한다고 했다. 가족과 사는 7080 노인들을 보면 가족들이 자꾸 대신 뭔가 해주니 본인은 움직이지 않게 되고 금방 쇠약해진다면서 나는 혼자 다 해야 하다 보니 계속 움직여서 덕분에 건강한 게 아닐까라고 했다. 2시간가량 대화하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쉴 새 없이 말하며 다과를 내놓고 사진이나 잡지를 보여주는 등 끊임없이 움직였다. 할머니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하고 물으니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이다. 즐겁다. 주변 사람들과도 항상 즐겁게 살고 있다. 그러니 나중에 나 죽어도 제발 고독사라고 쓰지 마라. 왜 그게 고독사냐? 94세 할머니의 일상 건강비법 8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할머니의 하루 루틴입니다. 매일 6시에 일어난다. 방 침구를 정리하고 아침 식사를 미리 준비해 놓고 6시 반에 라디오 방송에 맞춰 라디오 체조를 한다. 천천히 아침 먹고 꼭 아침 드라마를 본다. 9시 30분부터 인형 만들기를 시작한다. 집안 정리는 매일 한다. 2, 3일에 한 번 청소기도 돌린다. 식사는 매일 세 끼를 직접 만들어 먹는데 꽤 많은 양을 먹는다. 자기 직전인 밤 10시쯤 목욕하면서 물속에서 발차기를 500회 정도 한다. 잠은 밤 11시쯤에 잔다. 두 번째, 할머니의 식사 습관. 매주 2번씩 장을 볼 때마다 채소를 무척 많이 산다. 아침엔 밥국에 생선고기를 먹고 콩 발효식품을 먹는다. 생선과 고기는 꼬박꼬박 먹는다. 생선은 말린 걸 사서 냉동해 놓는다. 보통은 구워서 먹는다. 기름으로 튀긴 생선은 별로 안 좋아해서다. 세 번째, 할머니의 소소한 운동. 할머니는 특별한 운동은 하지 않지만 집이 2층이기 때문에 2층까지 수시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다고 한다. 100세까지 살려면 6층 정도의 계단은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데 집은 2층이라서 그건 무리다. 산책은 집 근처를 왔다 갔다 한다. 큰 길로도 산책을 가고 싶은데 큰 길가엔 중간에 앉아서 쉴 벤치가 없어서 못 가고 있다. 네 번째, 병원은 정기적으로 가나? 매주 금요일에 주간보호센터에 간다. 70세 때 치매가 온 조카 며느리를 데리고 다닌다. 센터에서는 체온을 재주고 가벼운 체조도 하고 종이접기 같은 뇌운동도 하고 많이 배운다. 낮엔 자유시간인데
다른 노인들은 낮잠 자거나 수다를 떨지만 할머니는 온 리폼을 배운다. 88세쯤부터 새롭게 시작한 일이다. 할머니는 방에 가지런히 걸린 옷들을 가리켰다. 버린 옷을 리폼한 것이다. 옛날 재봉틀은 발을 사용하는데 요즘 재봉틀은 그게 없더라. 지인들이 놀러 오면 꼭 입어본다. 달라고 하면 준다. 재밌어서 이렇게 자꾸 새로운 걸 배운다. 리폼한 옷은 간혹 팔아서 커피값 등에 쓴다. 5번째, 잠자는 습관. 이불 속에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5번씩 한다. 체형 교정 선생님이 가슴을 활짝 펴는 게 좋다고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호흡하자마자 곧장 잠든다. 밤에 간혹 깨기도 하지만 화장실에 갔다 와서 다시 잠에 잘 드는 편이다. 하루 7시간쯤 잔다. 자기 전 휴대폰은 하지 않고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해놓고 잔다. 6째, 신문 잡지는 읽는가. 월간지를 정기 구독한다. 배달 오면 그 자리에서 다 읽고 나중엔 한가할 때 다시 읽는다. 재봉질할 마음이 없을 때, 조금 피곤할 때도 글을 읽는다. 잡지를 읽는 이유는 지식을 보충해 지인들과 즐겁게 대화하기 위함이다. 주변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전화도 자주 한다. 이야기 상대가 10명은 넘는다. 7번째, 술 담배는 하는가. 젊은 사람들과 종종 맥주 마시는 것도 좋아한다. 젊은 사람들이 맛있게 맥주를 마시니 나도 마셔봤다. 요즘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저녁에 드라마 보며 한 캔씩 마신다. 8번째, 몸무게는 일정한가. 건강보조제는 먹는가. 평생 60kg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건강보조제는 따로 먹지 않는다. 최근엔 인스턴트 라면도 먹었다. 지인에게 재봉질한 옷을 줬더니 답례로 라면을 줘서 먹었다. 맛있었다. 단 염분이 많아 국물은 안 마셨다. 우동소바 먹을 때도 국물은 안 마신다. 내가 만든 된장국은 국물까지 마신다. 잘 아는 가게에서 산 좋은 된장이라서 괜찮다. 커피보단 차를 마시고 과일은 매일 먹는다. 가끔 와인도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먹는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94세 할머니의 건강 실천 습관을 들어보셨는데요.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노화는 인간의 숙명이다. 늙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 일상생활 속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술, 담배를 즐기고 스트레스, 과식이 이어지면 노화가 빨라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런 요인들을 제외하고 우리 주변에서 노화를 촉진하는 또 다른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 수명을 줄이는 대표적인 습관 10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늘 혼자 있다. 외로움, 고독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수명을 단축시킨다. 치매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확인된 치매 예방법 중에 운동과 활동력을 꼽을 수 있다. 사회활동을 하면 더욱 좋지만 은퇴하면 친구라도 자주 만나야 한다. 자신의 방에 갇혀 혼자서 지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빨리 늙는다. 가족과도 자주 소통해야 한다. 장수 노인이 화목한 가정에 많은 것은 이런 이유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매일 고기를 찾는 습관. 육류 위주의 식사도 수명을 줄이는 생활 습관이다. 지나친 육류 섭취는 대장암의 주요 발병 원인이다. 특히 붉은색을 띠는 돼지고기, 소고기는 소화 과정에서 니트로소 화합물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낸다. 또 육류는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 고지혈증, 심뇌혈관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동물성 지방은 채소 단백질보다 장에 오래 머물러 점막 세포를 손상시킬 위험도 크다. 세 번째, 물을 적게 마신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낀다.
자연스럽게 물을 적게 마신다. 물은 몸속 신진대사의 원동력이다. 체내의 낡은 물질을 새 것으로 바꾸는 작용이다. 물을 적게 마시면 신진대사가 뚝 떨어진다. 이런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혈액, 피부, 장기의 노화가 빨라질 수 있다. 아침 기상 직후 물 한 잔부터 시작해 하루에 7, 8잔은 마시는 게 좋다. 네 번째, 일을 안 한다. 여기서 일은 직업적인 일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 퇴직하면 급속도로 늙는 경향이 있다. 몸과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정신적 자극마저 쇠퇴하는 게 더 큰 문제다. 90세, 100세 장수 할머니들을 보면 운동을 안 해도 몸을 부지런히 움직인다. 집안일을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일을 해야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노화를 늦출 수 있다. 가사뿐 아니라 각종 모임, 취미생활, 봉사활동 등을 통해 몸과 머리를 써야 빨리 노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집에 오면 TV부터 켜는 습관. 지나친 TV 시청은 뇌 활동을 둔하게 한다. 사람의 뇌는 앞부분에 자극이 갈수록 균형적으로 발달한다. 그러나 TV를 볼 때는 별다른 생각 없이 화면과 소리에만 집중해 앞쪽 뇌가 활동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뇌가 둔해지고 인지사고 능력은 점차 떨어진다. 치매 위험이 커진다. TV를 보면 뇌뿐 아니라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도 문제다. TV를 오래 보면 신체 활동이 줄어 비만해지기 쉽고 당뇨병, 심장병 등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여섯 번째, 잠을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잔다. 잠을 너무 적게 자도 너무 많이 자도 건강상 문제를 야기하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 자는 도중 자주 깨서 수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 특히 전립선 질환이 있는 남성은 수면 중 몇 번씩 깨는 경우도 있다. 수면을 방해하는 질병은 빨리 치료해야 한다. 잠을 잘 못 자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 반복되면 노화가 빨라진다. 개인차가 크지만 하루 7, 8시간 정도는 자야 한다. 일곱 번째, 식후 무조건 탄산음료 마시는 습관. 식후 습관처럼 탄산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탄산음료도 수명을 줄이는 식품이다. 탄산음료에는 당분이 과도하게 들어있어 이를 자주 마시면 우리 몸은 필요 이상의 당분을 흡수한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 췌장이 손상되고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 실제 미국 하버드대 연구 결과 당분이 많이 든 음료를 매일 1캔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2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 번째, 채소를 싫어한다. 당분이 든 과일은 먹지만 채소가 식탁에 오르면 거의 안 먹는 사람이 있다. 채소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이다. 쇠가 녹슬 듯 몸의 산화를 막아 질병과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수많은 생리활성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채소가 싫어도 약으로 생각하고 먹어야 한다. 약은 써도 먹는다. 채소도 마찬가지다. 아홉 번째, 오래 누워 지낸다. 몸의 움직임과 관계 있다. 골절상 등으로 오래 입원한 노약자 가운데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장기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신체 기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건강한 사람도 40세가 넘으면 근육이 줄어드는데 누워 지내면 더욱 감소한다. 노인의 경우 외출을 하는 게 좋다. 자연스럽게 걷기 운동이 된다. 집안에서도 몸을 자주 움직여야 한다. 열 번째, 이어폰을 오래 사용하는 습관. 스마트폰과 함께 이어폰도 적당히 사용해야 한다.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너무 자주,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어폰 과다 사용은
청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력이 떨어지면 인지 기능의 퇴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잘 듣는 것은 건강 수명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은 늘고 있지만 노후에 질병을 겪는 기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지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질적인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수명을 늘리기 위한 습관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곱씹으며 철저한 실천과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활발한 신체 활동. 전반적으로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 습관은 낮은 신체 활동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신체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46%가량 감소했다. 걷기만으로 필수 운동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이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한다. 근육이 부족해지면 면역력부터 여러 건강 요소들이 함께 악화된다. 활동이 어려워져 삶의 질도 떨어진다. 따라서 걷기나 달리기 외에도 충분한 근력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할 때는 반드시 올바른 자세와 기술로 정확하게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운동법을 익히는 초반에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문 트레이너에게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과 운동량을 지도받는 것도 좋다. 가령 사무실 책상에 작은 아령이나 악력기를 두고서 수시로 부족한 근력 운동을 채우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걷기를 통해서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늘리는 노력 등이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또 걷기 운동을 하는 도중 철봉이나 각종 근력 운동 기구 시설을 이용하며 짬짬이 근력 운동을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두 번째, 긍정적 사회관계 부족으로 인한 사망 위험 증가는 5%로 추정됐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사망 위험이 32%가량 높았다. 외로움을 느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14%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 습관에 조금만 변화를 주어도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풍요로운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큰 적이 바로 외로움이라는 사실을 통해 방증된다.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백혈구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 감염에 취약했다. 고독으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고 면역 시스템이 무너졌으며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중대 질환의 발생 확률도 높아졌다. 심지어 고독은 치매 확률까지도 현저히 높였다. 노년의 풍요로운 인간관계는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교두보가 된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이나 새롭게 사귀게 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바란다. 세 번째, 좋은 식습관. 연구 결과 좋은 식습관은 수명을 최대 21%까지 늘려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좋은 식습관이라 함은 채소 위주의 식단을 말한다. 그러나 반드시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식습관이 가져오는 유익은 셀 수 없이 많다. 충분한 섬유소 섭취는 변비 및 대장암을 예방하며 콜레스테롤 및 혈당 수치를 개선한다. 특히 섬유소는 열량이 낮은 대신 포만감을 주어 체중 감량 효과도 뛰어나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칼로리 과잉에 시달리면서도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을 잃고 있다. 탕후루 같은 극도로 단 음식을 먹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어 걱정스럽다. 게다가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무리한 칼로리 제한을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영양 불균형의 몸이 되는 경우도 많다.
불건강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또 나이가 들면서 쉽게 채워지지 않는 필수 보조 영양소가 하나둘 생기면서 영양 균형을 잃기가 쉽다. 네 번째, 마음 챙김하기. 한국은 세계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 다방면에서 높은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그로 인한 각종 문제를 초래한다. 당연히 개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도 견디기 힘들 정도이다. 자신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높은 스트레스 대응 능력, 해결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직접적 원인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교감신경계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심박동이 빨라지는 등 많은 신체 변화가 일어난다. 최근 명상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명상을 통해 놀라운 발명과 업적을 이룬 사람으로 유명하다. 다양한 이득을 얻을 수 있기에 최근에는 점차 명상 인구가 늘고 있다. 매일 30분 정도 명상을 해보기 바란다. 현재 가장 체계적으로 정립된 명상법은 마음챙김 명상이다. 명상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명상의 가장 탁월한 장점 가운데 하나는 건강 증진 효과이다. 명상을 꾸준히 하면 NK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감소 상태를 반영하는 뇌의 알파파를 활성화한다. 꾸준한 마음챙김 훈련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 퇴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호르몬 건강 챙기기. 건강을 지키려면 호르몬부터 챙겨야 한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고 반대로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역시 면역력이 떨어진다. 체계적인 운동은 최고의 성장 호르몬 증진법이다. 스트레스를 줄여 활성산소의 발생을 막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 기능이 향상된다. 또 음식을 통해서도 성장 호르몬을 늘릴 수 있다. 현미, 통밀, 보리, 수수, 밤, 은행, 브로콜리 새싹, 보리 새싹, 순무 새싹, 콩류, 생선, 견과류 등이 성장 호르몬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밖에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는 각종 호르몬을 지키고 늘리기 위해서는 좀 더 영양과 식단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 좋은 수면하기.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하루에 7시간 수면을 취하면 조기 사망 위험을 18% 줄일 수 있다. 한국인의 수면 시간은 갈수록 불규칙해지고 짧아지고 있다. 건강 수명을 높이기 위해서는 7시간 내외의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키면서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낮에 되도록 활발하게 활동하고 낮잠을 자지 말며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일곱 번째, 휴식 시간 갖기. 운동이나 취미를 즐기는 시간을 제외하고도 하루 1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제대로 쉬고 싶다면 조금 더 자신의 심신 건강에 유익한 휴식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독서나 글쓰기, 명상, 요가 같은 더 나은 휴식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가만히 앉아서 음악을 듣거나 차를 마시는 것조차도 TV 시청보다는 훨씬 유익할 수 있다. 휴식도 건강 경영의 중요한 영역이다. 몸과 마음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좀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휴식 방법을 찾아보기 바란다. 여덟 번째, 유해 요소 제거하기. 미세먼지를 비롯해 갈수록 우리 생활과 환경의 유해 독소가 늘고 있다. 미세먼지는 일군 발암물질이다.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암을 유발하고 각종 질병이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직접 음식으로 먹는 유해 독소 역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유해성을 안다면 절대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가령 과자나 아이스크림에는 당장 생명을 위협하거나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성분이 무척 많이 포함되어 있다. 내 몸의 유해 독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쉽지 않지만 최선의 방법은 되도록 가공적인 것, 인공적인 것을 멀리하고 금하는 것이 좋다. 9번째, 자연과 친해지기. 자연에서 자신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다. 자연에 있는 동안 우리 몸은 깨어나고 면역력도 높아진다. 산림욕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농도를 낮춘다. 또 각종 자연 활동은 교감신경을 낮춰 맥박수, 수축기혈압, 확장기혈압을 안정화한다. 또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한다. 단 15분 정도의 자연 활동으로도 이런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숲으로 나가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숲에는 면역력과 항산화 능력을 키워주는 피톤치드 등의 내 몸 조력자가 가득하다. 숲에서 산책이나 조깅을 하거나 몇 분간이라도 명상이나 호흡 훈련을 한다면 심폐기능 역시 크게 호전될 것이다. 10번째, 자주 움직이기. 가장 나쁜 자세는 가만히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사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자세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지 않는 습관이다.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사람 가운데 저녁에 하체가 많이 붓는 사람은 하체의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약해져 수축과 이완을 하지 못해 혈류가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혈관 건강이나 심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종아리 근육 내 정맥 흐름의 정체를 일으키고 이것이 종아리 근육의 부종이나 염증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은 종아리 근육 경련이나 당기는 증상, 다리 부종 등을 경험하기가 쉽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1시간에 한 번 이상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틈틈이 걸으며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 노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좋은 습관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10가지를 실천하시고 나는 10년 젊어진다를 외치세요. 놀라운 에너지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항상 웃으세요. 웃음은 노화를 몰아내고 젊음을 되살립니다. 이어서 장수에 도움을 주는 식품 중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 주인공은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콩이다. 대두, 완두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 콩류가 장수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세계 각국의 장수촌을 답사한 외국의 한 유명 작가는 내가 방문한 모든 장수촌에서 콩류는 식당의 주요 구성 요소였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장수촌은 그리스의 이카리아, 일본의 오키나와,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채소를 기반으로 한 식단 등 장수에 기여한다고 믿는 공통된 환경과 생활 방식을 공유하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 주민들의 주식은 전통적으로 자색 고구마로 알려져 있지만 그들의 식단에서 두 번째로 두드러진 음식은 대두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식사 때 두부가 들어간 된장국을 즐겨 먹는다. 사르데냐 섬의 100세 이상 노인 그룹 중 한 가족은 병아리콩과 잠두콩 스프를 하루 한 차례 이상 매일 섭취했다. 이 가족 9남매의 나이의 합이 851세라고 한다. 평균 94.5세인 셈이다. 이들은 매일 빵과 적포도주, 스프를 먹었다고 한다. 코스타리카 니코야 주민들은 갈로핀토라는 요리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는 양파, 피망, 바질, 마늘과 같은 재료들과 콩을 함께 익혀 먹는다. 그렇다면 콩은 장수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콩류는 구리, 철, 마그네슘, 칼륨, 아연,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을 비롯해 단백질과 섬유질을 포함한 영양분으로 가득 차 있다.
콩류마다 영양 성분이 다르므로 다양한 콩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콩류인 팥은 다른 많은 품종보다 섬유질이 많고 잠두콩에는 항산화 루테인이 들어있다. 강낭콩에는 칼륨이, 병아리콩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다. 통곡물과 콩을 함께 먹으면 고기를 섭취하는 것과 영양학적으로 유사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한다. 콩에 들어있는 수용성 섬유질은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켜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4차례 콩을 먹으면 심장병을 22% 줄일 수 있다. 2004년에 한 연구는 콩류를 매일 20g씩 섭취할 경우 수명이 약 8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콩은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40세 이후부터라도 건강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대 20년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에 따른 수명 연장 효과는 더 많이, 더 일찍 실천할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5060 이후에 실천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꼭 실천하시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